이번 시간에는 우리 색채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디자인 개요서부터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이제 디자인의 정의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 디자인에 대한 어원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전에 뭐 이제 데생이라고 얘기하고, 뭐 영어로 나오는 거니까 뭐 데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데생 그 다음에 뭐예요? 데시그나레 그 다음에 디세뇨, 데시그나레 디세뇨.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4개 써놓고 뭐 틀린 답 하나 해놓고 뭐 여기서 맞는 답을 뭐 고르시오라는 걸 해놓던지 이렇게 해서 요 3가지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어원의 뜻은 무엇인지,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디자인의 정의는 뭐냐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 기획, 뭐 설계. 자, 이런 단어들을 쓰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떠한 것을 목적에 맞게 계획을 잘 세우느냐, 기획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잘된 디자인, 아니면 못된 디자인, 잘 못된 디자인, 뭐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디자인의 어원을 살펴보면 데생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계획하다이죠. 계획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자, 디세뇨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시그나레는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계획을 세운다. 지시해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계획, 기획, 설계라는 뜻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건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목적성, 어떠한 목적에 맞게 그것을 계획해서, 기획해서, 설계해서 사람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이라는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냥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죠. 디자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림 되게 잘 그리겠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물론 베이스의 바탕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잘 그려야 된다라는 건 없죠. 그래서 개성을 부여해서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스케치 능력 같은 경우를 보기는 하죠. 베이스가 깔려 있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심이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심은 디자인의 예전부터 내려온 어원을 살펴보면 계획, 기획, 설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계획하고 목적에 맞게 기획하고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지만 좋은 디자인이라 된다라는 걸 제가 지금 수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진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좋게 1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저거죠. 뭐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기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지금 우리 뒤쪽에 가면은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환경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미용 디자인에 대해서 쭉 배울 텐데, 디자인이 이렇게 나눠진, 세분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배울 텐데, 첫 번째는 이 디자인,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는 첫 번째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획을 할 때의 단계가 첫 번째가 문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야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설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없다 그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모르는 거는 문제가 돼요. 그죠? 하지만 문제를 알고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다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체험하고 관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과학자들도 개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어떠한 점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에 맞게 인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사람이 디자이너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을 하는 데는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할 때는 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분필을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썼겠죠. 분필 자체도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분필 자체를 개발해서 쓰다 보니 손에 자꾸 묻고 손에 이 분필 가루가 묻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손이 이렇게 좀 거칠거칠해져요. 그래서 손을 또 자주 닦다 보면은 손에 유분기가 날아가면서 더 거칠거칠해지겠죠. 그래서 이 분필로 인해서 손이 거칠거칠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필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어떻게 그냥 투박하게 만들 것인지, 투박한 거를 사용하기 더 편하게, 소비자가 사용하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기획을 세워서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게 디자이너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이러한 역할에서 시작이 돼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분석을 통해서 만들면은 어떻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 인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4단계가 가장 기획의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모일 때도 마찬가지죠. 친구들이랑 이번 주에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뭐 대학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학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 올 여름의 모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뜻깊게 좀 보내자라고 해서 뭐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봉사하는 마음을 하기 위해 봉사라는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데 그냥 뭐 맹목적인 봉사냐 아니면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기획하고 계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름에 놀러를 가려고 해요. 친구들이랑 놀러를 가려고 하는데 그 놀러 가는 컨셉이 휴양이냐 아니면 즐길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게 디자인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디자인의 4단계와 디자인은 데생, 데시그날의 디세뇨라는 어원의 뜻인 계획하다, 기획하다, 설계하다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어떻게 디자이너가 구체적으로 작업물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림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만 막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런 것처럼 그 목적에 맞게 계획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말로 풀어놓는 것보다 그림이랑 같이 보여주면 소비자나 아니면 관리자나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더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디자인이라고 하면 문제인식을 해야 되고 그 문제인식을 한 이후에는 목적이 나오는 거죠. 목적. 그래서 디자인에는 꼭 목적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나타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러한 목적, 의자라고 하면 의자의 목적이 뭐예요?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앉아야 해요. 내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게 앉는 의자를 만들겠냐?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러한 뭐 외형적인 곡선미를 살려서 하겠느냐? 그치만 앉을 수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자인데 이러한 곡선미, 이러한 예술적인 미적인 부분만 강조해서 이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미적인 부분만 강조한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은 꼭 디자인에 있어야 하는 거고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목적에 아름다움을 더해서 소비자가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편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디자이너의 역할이고 이러한 디자이너가 했던 이러한 목적성과 신미성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기 위해서 형태적인 면과 더불어서 색채적인 것은 플러스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색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색채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미적인 거하고 기능적인 거. 목적인 것은 앉을 수 있는 기능적인 거 플러스 미적인 거. 이게 합쳐져야만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또 시험 문제도 또 잘 나와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가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루이스 설리반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 루이스 설리반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잘 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에 충실했을 때 형태의 아름다운 부분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 기능적인 거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루이스 설리반이 하는 거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빅터 파파넥이라는 사람입니다. 빅터 파파넥은 미적인 기능과 기능적인 거, 미적인 기능과 기능적인 것이 합쳐져야지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복합 개념에 대한 것들을 조화론을 복합 기능이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6가지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6가지. 이 디자인이 굉장히 강력한 도구인데 이런 것들을 한쪽만 목적만 따르자니 아니면 디자인의 미적인 것만 따르자니 아니면 굉장히 독창적인 것만 따른다면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같은 개념에서 같이 출발해야 된다라는 복합적인 기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인 기능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은 6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6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6가지가 또 여러분들은 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뭐 아닌 거 고르시오, 뭐 맞는 거 고르시오 할 텐데, 자, 이 6가지는 첫 번째 방법, 용도, 그 다음에 필요성, 틀레시스,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연상, 미학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법이라고 하면 이 6가지는 뭐예요?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적인 거, 다 모두 다